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세우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비전은 있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주로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학문적인 능력과 실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학교에 보내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바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성적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이 곧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적은 좋은데 미국 사람과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 성적은 좋은데 나중에 취직을 해서 거래선에 인사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 성적은 좋았는데 체력은 늘 약골일 수가 있습니다. 과학 성적은 좋았는데 사고방식이 전혀 과학적이지를 못하고 주먹구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은 입학과 입사까지는 보장하지만 승진과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승진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녀들의 성적만을 올리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들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학교도 이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결국은 아이들의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암기식과 주입식 학습 방법에 주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입식과 암기식 학업 방법은 당장 성적을 올리는 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을 길러주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의 대학교 진학을 30년이 넘도록 지도해온 여러 교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애는 이류대학도 못 가고, 하라고 해서 겨우 하는 아이는 이류대학은 가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인류대학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공부의 이유와 목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세워주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는 또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도 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수영에서 개헤엄에는 속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려면 수영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데도 암기식과 주입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바꿔서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응용력과 창의력을 높여 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또 고기를 잡는 기쁨과 보람까지도
체험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들이 강요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데 요령이 있고 없는 것과 집중력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요령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과목의 원리도 모른 채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 외워지지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는 책만 오래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찾아서 요령 있게 암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령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교과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학습 반복과 요령을 바꿔서 실력을 길러준 다음에 자녀들에게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와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 사회면을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으로 가고 스캔들이 생겨서 자살을 하고 차라리 성공을 하지 않았던 것만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해서부터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은 비전을 확립시켜주고 학문적인 능력을 길러준 다음 반드시 자기관리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까지도 다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최고의 교육 방법은 바로 부모가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종합적인 실력을 갖춰준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절제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할 것과 안 할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훈계와 징계가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징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할 때는 반드시 그 이상의 사랑과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직접 나무라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의 모든 초점을 현재 내 앞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래의 자녀들이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일생은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기간보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